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상승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뭐, 거기서 약간 차트 외적으로 보는 진짜 영업 비밀을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려요. 한 가지는 뭐 항상 얘기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청자분이 와서 본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한 적은 사실 없는데, 제 경험에 의한 이제 매매 그 대세 상승장을 알리는 그런 방법인데 일단 100%의 확률이었어요. 보시면 김프가라는 사이트로 이제 요새는 김프를 확인을 해요. 옛날에 루카세븐이나 뭐 뭐지 가자캐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김프가.com으로 치면 나오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거 만든 사람. 저 홍보 아니고 모르는 곳인데 요새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김프가 나와요. 근데 김프가 이제 0.4%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 지난번에 고점이 있었던 73K 이게 73K가 24년 3월 달이었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13K면 사실 뭐 1억이 좀 너무 안 되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환율상 근데 그때 1억 1천만 원까지 거의 갔었죠. 그때가 김프가 10%였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10%의 김프가 다 빠져서 0.4%입니다. 근데 이게 이 김프가 역프 이제 마이너스 몇 프로. 그러니까 환율상 지금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360원인데 지금 1달러가 1360원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코인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역프가 됩니다. 근데 그 역프가 지금 같이 장세가 뭐라고 해야 될까 횡보하거나 이렇게 올라서 있는 상태에서 역프가 뜨면 그건 진짜로 리얼 트루 저점이다. 사실상 거기서 그 역프가 한 일주일, 이주일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그 지속 이후에 항상 올랐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역프가 어떤 형식에서 뜨냐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상황에 급하게 떨어지고 나서 역프가 뜨던가 아니면 급하게 떨어지기 전에 이제 약간 역프가 뜨기도 하고 역프를 사실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역프가 떴다는 거는 진짜로 매수를 하면 아주 큰 이익이 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거는 역프가 딱 떴을 때 뜨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여파가 지속된다. 그럼 무조건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시장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라서. 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 눈에 얘기하죠. 이 해시리본 빨간색, 이게 떴을 때부터 사서, 혹은 뛰고 나서, 이러한 바이 구간에서 사서 6개월 후에 보면은, 뭐, 거의 떡상해 있다. 이거 옛날에 저희가 지난 해시리본이 23년 8월이었어요. 벌써 거의 1년 전이에요. 시간 엄청 빠르죠. 뭐 그때부터 계속 보고 계신 분이 영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이제 바이가 뜨고 나서 사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딱 여기에요. 여기서 이때도 하락 횡보했는데 어 이거 바이가 떴으니까 여러분 삽시다 하고 갑자기 두들겨 맞아서 떨어져가지고 댓글에 사람들이 뭐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뭐 개소리냐 안 오른다 지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누가 지랄한 거죠? 보시면 이제 12월이면 여기서 8월부터 4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이 44,000이고 이 바이날 요 날이 29,000원인 걸 감안하면은 거의 뭐 또 5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시리본이 바이가 떴을 때 사도 되고 아니면 해시리본이 떴을 때 사도 되는데 일단 지금 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짧으면 6월 중순, 길면 7월 중순쯤에 우리는 이 해시리본이 끝나고 다시 채굴자 지표가 정상화되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뭐냐 기밀 유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료는 일단 뭐 앨런과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앨런 머스크는 뭐 개인적으로 비트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트를 갖고 있을 거다 얘기를 하고 뭐 앨런 머스크는 이 이야기를 부인했지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국민으로 권력 이동하는 것이 찬성한다. 얘는 암호화폐 할 수 있는 일이다. 앨런이 보고 있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 정치적 탈중앙화인 것 같아요. 어떠한 권력적 탈중앙화거나 이 정부의 권력에서 국민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한 탈중앙화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권력을 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도널드와의 암호화폐 논의는 부인한다. 이래서 뭐 트럼프랑 앨런이랑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사실 뭐 한국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다시 완화,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걸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얼마나 높게 거래될지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이 초록색이 중앙은행의 리퀴디티인데요. 이 리퀴디티가 고점이 때가 이제 비트도 어떻게 보면 고점이었고, 이 리퀴디티 떨어질 때 저점이었고, 다시 좀 회복하려고 할 때 비트가 좀 올랐다. 그래서 리퀴디티 자체가 결국은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비트 고점이 어디일지 아무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보시면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 캡이라고 해서 비트를 이제 홀딩한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6개월에서 12개월 홀딩한 사람, 12개월에서 18개월 홀딩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의 모양새는 고점까지 멀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홀더들이 쭉 빠져서 이제 홀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량을 다 덤핑을 해서 신규들 빼고는 이제 홀더들, 장기 홀더들이 비트의 물량을 덜어낼 때가 고점인데, 지금 보면 아직 뭐 더 덜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16년에서 17년로 가고 있는 이때와 좀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여기쯤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비트 고점은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보시면 2015년, 17년 주기에서 비트코인은 반감기 518일 만에 최고치를 했고, 그 다음에 21년 때는 546일 만에 했으니까, 이번에 이 주기대로 따른다면 반감기부터 보면 내년 9월 중순 혹은 10월 중순에 정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는 내년 9월일지 10월일지 뭐 올해일지 이번에 조금 어려워서 정확히 뭐 내년 언제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21년도 장에서는 20년도 반감기 때 저는 이제 이때 개인 텔레그램을 이제 뭐 무료로 사람들한테 유튜브처럼 그냥 글로 써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그때는 이제 21년 겨울에 고점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년 겨울이 고점일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MVRB 지표를 보더라도 보면 여기서 이제 현재 값이 2.3인데 이 지표가 3.5 이상에 도달해야 항상 사이클 최고점이 발생했다. 보면 이 지표상 3.5는 이 찌찌찌찌찌찌 점선 구간인데, 이 이상에 도달을 해야만 시장의 전체적 고점인데, 지금 턱도 없죠. 거의 2.5 정도를 찍었다가 지금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중인데, 따라서 우리는 장 고점까지는 아직 멀었다. 이걸 계속 누누이, 정말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정말 큰 뭔가 하락이 있을 것 같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이상 큰 상승을 위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한쪽 뷰로 보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뭐 찍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기 전에 횡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USSEC는 스팟 이더리움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스팟 이더리움 ETF 발행자에게 금요일까지 S1 드래프트 양식의 첫 번째 라운드를 제출을 요구한다. 보면은 이제 블랙락과 바네크는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S1이 이제 ETF 승인이 돼야 바로 거래가 시작되는 게 S1이에요. 이미 지금 다른 ETF는 승인이 됐지만 거래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S1 거래를 위한 드래프트 양식을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뭐 이게 아마 S1이 또 통과가 되면 바로 ETF 거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좀 넘어왔는데요. 차트 보면은 뭐 지금 사실 볼 게 별로 없죠. 주봉상에서 계속 떨어지는 척 했으나 결국 아래꼬리 달고 반등하고 올라왔고, 박스 안에 놀고 있는 건 그냥 그대로인 사실이고, 월봉상 보면은 제가 조금 바라는 거는 올해가 이제 올해래, 오늘이 월봉 5월 월봉의 마감일인데, 뭐 월봉이 69K 위에서 마감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 전고점 21년도 전고점 위에서 마감하면 좀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이게 차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고 그냥 제 개인적인 좀 소소한 바램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월봉 몸통이 일단 무조건 아마 61K, 60.775K에선 이 위에서 마감이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막 10%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서 마감이 될 텐데, 이게 의미를 가지는 게 되게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자꾸 상승을 위한 행보라고 보냐? 보면 이 여기 쭉 보이시죠? 이 월봉 이렇게 보면은 이게 21년도 고점들의 어떻게 보면 이 매물대 구간이에요. 몸통에서 끝난 매물대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이걸 넘지 못하고 몸통 마감했다가 3월 달에 넘었다가 다시 4월 달에 이제 운봉이 나왔다가 또 이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일어날 상황이라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 구간만 지킨다 하더라도 매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장에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되게 합리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